우리 유도환 사무소장님 앞으로 조금 나와서 좀 대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나는 샛별같이 내 님이 꿈꾸는 세상 더욱 빛나게 하리. 내 힘을 베푸자 한다면 나를 멈추지 않으리. 님 향하는 큰 관심이여 하실 줄이 믿으려. 자, 다음 연사분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집회 연사들 중에서 최고 키 크고 최고 잘생기고 최고 연설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구국동지의 사무총장 유도환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잡초가 들큰다고 그럽니다. 2009년도 5월 새벽 19세 청년 압둘라 이 청년은 자기의 조국 가나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나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버스도 타지 못하고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폭염을 기록하는 사하라 사막을 약 한 달간 걸쳐서 리비아로 들어왔습니다. 출발할 때 10명이 출발을 했지만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 3명이 죽고 7명이 리비아로 들어왔습니다. 리비아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소득 2만 불을 넘는 5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산업으로 2만 달러를 넘는 아프리카 5개국 중 산업으로 2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리비아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멕시코 사람들 그리고 중남미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밀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동남아 사람들이 중국, 일본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심천 지역에 무역지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그리고 중동의 두바이로 아프리카에서는 튀니지아 그리고 이집트 저 멀리 말씀드린 가나에서까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의 근간은 바로 국민입니다. 사람 중심에 치면서 국민을 길거리로 내몰고 그리고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경제를 망치고 있는 증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경제정책입니다. 동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상호 박사님은 문재인의 경제정책을 연방제 경제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이는 80만 명의 공무원을 뽑겠다고 그랬습니다. 80만 명의 공무원을 뽑겠다는 얘기는 곧바로 기업의 80만 명 일자리를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근에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부가지급이 없는 소득증대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서민들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서민을 죽이는 것이 문재인의 경제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30만 명의 일자리를 없애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젊은 층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그리고 젊은 층을 꼬시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인데, 이거의 결국 정책은 문재인이 연방제를 하기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이 박사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공무원 80만 명을 뽑겠다는 것이 바로 연방제 경제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방제를 실시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이념이 비슷하고 두 번째는 소득 격차가 줄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문재인의 경제정책이라고 이 박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공감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활성화되면 정부의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최저시급을 인상해서 자영업자를 길거리로 내몰린 젊은 분들은 다시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성노조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기업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각 가정의 전기값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올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값이 올라가고 기업의 전기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제조 원가가 상승되고 제조 원가가 상승되면 수출 단가가 상승되고 수출 단가가 상승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강성노조와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제정책으로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망하면은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에 다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강성노조가 기업을 억제면은 그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망하게 되고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을 할 때 가장 젊은 층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들을 공무원으로 뽑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산화에 자동화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을 증원을 시킵니까? 공무원을 증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또 불명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텔레비들에서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먹방이나 보여주고 쇼 프로그램이나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들의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또다시 정치 코미디언을 등장시켜서 우리 사회를 벌레먹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인데 시골에 가면 감이 지금 익고 있습니다. 어떤 감나무는 아주 감이 튼실하게 익어있는 감이 있는가 하면 감나무에 들어있는 벌레 때문에 제대로 익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감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조그맣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를 벌레먹게 하는 것이 이 바로 정치 코미디언 등장해서 국민들을 호도시키고 있습니다.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꽃미남을 등장시켜서 자기들의 정권을 환호하게 만드는 일산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연방제를 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신 우리 학생 여러분, 김정은 밑에 살고 싶으십니까? 김정은 밑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김정은 밑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김정은이는 전쟁 범죄자의 손자이고 민족을 배반해서 우리 같은 민족 몇백만을 죽인 반역자 아닙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이런 자를 살려주면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이 말살되고 북한 김정은이를 도와주면 이들을 계속적으로 독재자의 밑에서 살도록 유지하는데 이것이 인권입니까? 이것이 민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짜 민주와 진짜 민주를 이제는 구별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민주 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가짜 민주 세력 몰아내자! 몰아내자!
그래서 이들은 우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위장 평화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회담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1973년도 파리에서 월남과 월맹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년 후에 월맹은 월남을 공격해서 공산화시켰습니다. 벌레 먹은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통일된 월남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월남이 공산화되지 않고 민주 통일됐다면 지금의 월남보다 훨씬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영국의 챔버린 수상과 독일의 스탈린은 폴란드를 침공하지 않기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년 뒤에 결국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는 또다시 서로 불같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년 뒤에 히틀러는 소련을 침공해서 전쟁의 소용돌이로 만들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경각심을 늘어뜨리고 북한의 공산 침략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것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 민족끼리 민족도 중요하지만 민족보다 국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민족을 중시하며 국가를 길거리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없어진 민족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민족은 있지만 국가가 없어진 나라, 미얀마의 로히민족, 중동의 쿠르드족, 아프리카의 베르베르족, 그리고 투아레그족의 인구는 3천만에 육박하지만 이들은 나라가 없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민족끼리 죽어가다가 국가가 사라지면 우리는 우리의 주권도 없어지고 인권도 없어지고 결국 김정은 밑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짜를 몰아내고 불의를 몰아내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는, 이럴 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 국가의 근간인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 잘못된 정권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중심이 바로 대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위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이제는 잘못된 이런 가짜 민주 세력들을 몰아내고 위장 평화 세력을 몰아내는 그 중심이 이제 용기를 가지고 대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 같이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됩니다.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째 그리 쏙쏙들이 만나면 계속 하십니까? 아이고, 그죠? 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류교환 사무총장님에게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편에 저희가 배너를 이렇게 20장 정도 걸어놨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집에 가시기 전에 사진을 꼭 하나씩 찍어 가세요. 가셔서 주위 분들에게, 우리 태극기 애국운동 안 하는 분들에게 좀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 좀 날려주세요. 메시지 카톡으로. 아마 많이 공감하고 아마 그분들도 느끼는 부분이 좀 많을 겁니다. 집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우리 그 ROTC 동지회 호국동지회 사무총장 유두환 선생님의 아주 좋으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연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젊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번은 7, 8학번입니다. 대학원 학번은 82학번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떤 상태이냐면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했던 일본도 경제가 되살아나고
미국도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데 왜 우리나라의 수출은 안 되고 있습니까? 일본 경제는 좋아지는데 왜 대한민국 수출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문재인의 반미 정책 때문입니다. 철강 관세가 이미 올라갔고 문재인은 FTA가 을사늑약과 같은 조약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에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는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1조, 12조를 추가로 흑자를 이뤘지만 문재인은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거짓말로 선동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FTA 계약을 체결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망한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거짓말로 하지 않았습니까? FTA 체결 이후에 대미 흑자는 10억 달러가 늘었지만 다시 대미 무역 흑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에 종로에 있는 한 식당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 말씀이 식자재 값이 올라서 이익이 줄고 손님이 줄어서 장사가 안 되는데 문재인이가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사 안 되고 경제 안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국으로 몰아가는 것이 문재인의 경제정책입니다. 그 예를 말씀드릴까요? 첫째,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인상했습니다.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우리 경제가 감당할 만한 그 이상의 인건비를 상승하면 모든 물가가 상승됩니다. 저는 최근에 편의점에 가서 판콜 A를 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2,000원 하던 판콜 A가 2,600원으로 약 2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서민들입니다. 자영업자를 길거리로 내보는 것이 바로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입니다. 영세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최저시급을 인상하니까 제조단가가 상승되고, 제조단가가 상승돼서 수출단가가 상승되고, 수출단가가 상승되니까 수출 경쟁력이 하락되고, 그래서 지금 기업이 망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탈원전을 실시했습니다. 탈원전은 실시하면서 환경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환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카본 디옥사이드, CO2의 증가율이 대기 중의 농도가 증가하면 우리 환경은 나빠집니다. 원전의 CO2 배출량은 킬로와트당 약 10g인 반면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8차 전기 수급계획을 통해서 20%인 가스의 발전 공급량을 37% 늘리고 있는데, 가스에서 나오는 CO2의 킬로와트당 배출량은 550g, 원전의 55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태양광, 포토볼레틱에서 나오는 CO2의 증감률은 배출량은 55g, 원전의 55배입니다. 안전성을 얘기하면서 탈원전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전의 내진 설계는 칠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의 강도 7의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산업시설이 자다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왜 원전만을 얘기합니까? 지금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되면 전기양은 공급되는데 왜 원전을 포기합니까? 원전은 세계 제1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원전 이후에 O&M, 오퍼레이션과 메인테넌스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환경을 얘기하며
그리고 안전성을 얘기하며 국민들을 호도시키며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폈던 베네수엘라, 그리스, 스페인 이미 포퓰리즘 정책은 실패한 것이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포퓰리즘 정책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공무원 도와주시는 게 좋으시죠? 공무원 증가에 따른 모든 부담은 바로 여러 젊은이들이 그 부담을 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저는 80년도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5.18은 저는 폭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5.18이 민주화라면 왜 시민군이 광주교도소 민주화라면서 범법자를 가두는 광주교도소를 왜 5차례나 공격했습니까? 이런 것은 배우셨습니까? 총기 사망자 116명 중에 75%가 시민군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이런 것은 배우셨습니까? 17개군 38개 무기고를 단 4시간 만에 시민군이 털어서 약 2개 연대 약 20만 발의 실탄을 공급했습니다. 이런 것은 배우셨습니까? 이런 것을 민주화라가면서 우리들을 젊은이들을 바로 호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도에 선동되는 그 허위 선동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을 찢어 죽이러 들어왔다. 전두환이를 죽여 죽이라. 이는 제가 생생하게 들은 내용입니다.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수단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민주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없는데 서울역에 가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 친구의 돈을 털어서 그 서울역의 거지들을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행위는 옳다 하더라도 제 친구의 돈을 털은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목표가 좋아도 수단이 정당화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와 같이 5.18이 민주화라고 이렇게 잘못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5.18은 폭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18 유공자들한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양자까지 들여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100m를 출발할 때 0.01초만 빨리 출발해도 그 게임은 몰수가 됩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한테 5.18 가산점 제도를 주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문재인이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외치면서 왜 가장 불평등한 이 5.18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세월호가 박근혜 책임이면 제천 참사, 밀양 참사 문재인 책임 아닙니까? 왜 그런데 여기에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세월호가 박근혜 책임이면 밀양 참사, 제천 참사 이게 문재인 책임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중잣대입니다. 이중잣대가 바로 그 사람들을, 그 사회를 망가뜨리고 부정으로 한편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 이것이 바로 이중잣대 적용입니다. 이중잣대 적용이 바로 가짜 민주 세력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짜 민주 세력, 위장 평화 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김정은이를 살려주면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죽습니다. 김정은이를 도와주면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이 계속 유린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젊은 여성이 그랬습니다. 김정은이가 귀엽다고요. 북한 주민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공정하게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종합적인 시각과 정확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 민주 위장 성화 세력에 계속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애국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행위는 결국 매국 행위를,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러한 결과를 도래하는 것입니다. 광우병에 속고 김대호 병풍방송에 속고 태블릿 방송에 속고 언제까지 속으실 겁니까?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광우병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광우병이 정말 내가 빵빵 뚫리는 거라면 촛불을 그는 그 순간에도 광우병 때문에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사망자가 있어야 되는데 있었습니까? 그리고 촛불을 드는 그 시점까지 광우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레코드가 데스 레코드가 있어야 되지만 있었습니까? 우리 방송들은 계속적으로 다른 병으로 쓰러져가는 소를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거기에 속은 사람들은 자기는 애국을 위해서 나갔지만 결국 자기는 분별력이 없는 멍청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계속 속으시겠습니까? 광우병 때 댓글 단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댓글 달 자격이 안 됩니다. 태블릿에 속은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댓글 다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애국이지만 본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을 망국의 촛불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제 대구 시민 젊은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가짜 뉴스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형편은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를 가짜로 둔갑시키는 이러한 세상이 된 것 아닙니까? 이제 대구 시민 젊은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여러분의 나라이고 여러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을 보고 우리는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해방이 늦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면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 끌어다가 돈 안 주고 일시키고 있습니까? 대미무역이 흑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이렇게 이 말을 적용하면 미국이 우리의 식민지입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우리에게 무기를 팔아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돈 벌어서 미국 무기 사주는 게 잘못됐습니까? 한반도 통일을 방해한 게 미국입니까? 한반도 통일을 방해한 것은 바로 김일성과 중공군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반도 통일을 방해한 것은 김일성과 중공군이고 중공군이 들어와서 백두산의 별을 뺏어갔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 도와주고 대구의 땅 한 평을 뺏어갔습니까? 한라산의 발을 뺏어갔습니까? 아직도 선동에 당하시겠습니까? 역사를 제대로 알으셔야 됩니다.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전교조를 몰아내고 주사파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전교조를 몰아내고 주사파를 이 땅에서 몰아내자. 감사합니다. 자, 괜찮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한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 그랬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아그라를 먹고 세월호 침몰할 때 롯데호텔에서 누구하고 섹스를 했다. 7시간 동안. 그거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보고 가짜 뉴스를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에서 무단 구술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세월호 칠선녀에게 무슨 헌납을 했다. 공양을 했다.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내 송송 구멍탁.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내 구멍이 나고 죽는다고 가짜 뉴스를 지금 현 MBC 사장 최성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는 이런 겁니다. 무단 구술했다.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난다. 이런 게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상 최악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 분들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지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가죠. 너무 오래 했어요. 자, 좋습니다. 천천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노래 되지 마. 오라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망해붙습니다.
대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고 중소기업들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남는 게 월급 주고 세금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문 닫습니다. 지금 최저시금 16.5%를 아무 대책 없이 올려서 우리 서민 경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데 말로는 서민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경제 살릴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직 북한에 다 퍼줄지, 어떻게 하면 김정은에게 웃음을 줄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 우리가 세가 빠져서 벌어서 낸 세금으로 북한에 다 퍼주고 전라도에 다 퍼주고 남는 돈으로 청와대는 밤마다 밤낮에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태평양 참치를 다 잡아쳐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런 방면의 파티를 벌였다면 여러분들 아마 정보적으로 청와대에서 청와대 가서 박근혜 끌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몸무게를 나가도 제 몸무게를 제 저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청와대 직원들이 밥 처먹고 술 처먹고 스시 처먹고 미용실이라고 만나게 하고 정당한 거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당하게 보지 않는단 말입니까? 대구에 계시는 우리 일반 시민 여러분, 지금이라도 눈을 뜨셔서 문재인 정부 좌파 정부와 맞서서 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에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피같은 우리 세금으로 김정숙의 손잡고 유럽 여행 갔다 왔습니다. 가가지고 쪽 다 까고 왔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민들이나 대통령이 만나주지가 않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에 가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좋은 물건 만들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물건을 좀 많이 사주이소, 이 말해야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유럽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좀 잘 가지이소, 북한 좀 잘 가지이소 이렇게 말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북한의 대통령입니까? 북한의 대변인 문재인은 사퇴하라! 북한의 대변인 문재인은 사퇴하라!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아끼는, 대한민국 국민밖에 모르는 그런 진정한 서민 대통령을 원합니다. 북한에 다 퍼주고 북한의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김정은이 애왕적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이제 진정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이제 행진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에 조금 더 조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대구에 계시는 일반 시민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보수의 심장, 우리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깨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문재인 전국 좌파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분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취업할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 김정은이 머릿속에는 우리 젊은분들이 문재인이 머릿속에는